결혼한 지 20해가 넘었다. 남편은 늘 성실했다. 회사에선 인정받았고 집에서도 제 할 일은 묵묵히 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성실함이 나를 외롭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바빴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조용히 밥을 먹고 TV 앞에 앉아 잠이 들었다. 그의 하루에는 회사가 있었지만 나는 없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였다. 예전엔 나도 웃는 얼굴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입꼬리가 내려앉았다. 화장대 위엔 쓰지 않은 립스틱이 굳어 있었고 옷장엔 몇 해 전 옷들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친구 부부랑 식사하자고. 상호랑 혜진이. 오랜만이라 반가웠다. 상호는 남편의 대학 동기, 혜진은 그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부인이었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적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강했다. 조용하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 그녀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식사 자리에서 혜진은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엔 반짝이는 반지가, 입가엔 묘한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내 옷을, 내 머리를, 내 표정을 유심히 훑었다. 그 시선이 조금 불편했다. 그녀는 유난히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하는 말에 유독 큰 리액션을 보였고 가끔은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혹시 내가 신경질적으로 굴었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시선엔 묘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 얘기 없이 운전만 했다. 차 안엔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 위로 혜진의 눈빛이 겹쳐졌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말투, 그리고 그날 내게 했던 마지막 인사. 언니, 다음에 우리 둘이 따로 봐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범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불편했다. 왜 하필 나한테 따로 보자고 했을까? 남편들도 다 같이 있던 자리였는데 왜?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남편은 바로 씻고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불을 끄지 못했다. 창문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공허해졌을까? 남편의 눈엔 나는 단지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뿐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혜진의 시선은 달랐다. 마치 나를 여자로 바라보는 듯했다. 질투였을까?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 그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익숙한 일상 속에 이상한 균열이 생겼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숨소리 옆에서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혜진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언니, 우리 둘이 따로 봐요. 그 단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식탁에서도 거울 앞에서도 심지어 꿈에서도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했다. 그저 남편 친구의 아내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그녀의 말투, 눈빛, 손끝 하나까지도 낯설게 기억에 남았다. 며칠 뒤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 하나였다. 언니,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단 한 줄의 문장이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렸다. 우린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그녀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내 얘기를 유심히 들었다.
남편 얘기, 아이 얘기, 일상의 소소한 피로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가 따뜻하다고 느껴졌는데 그 안에는 미묘한 다른 온도가 있었다. 그녀는 내 손등에 살짝 손을 올렸다. 순간 몸이 굳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말했다. 자신의 남편이 요즘 내 얘기를 자주 한다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을까? 그녀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이 낯설게 차가웠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죠. 남편들은 일만 하고 그 속엔 묘한 동조와 유혹이 섞여 있었다. 오히려 위험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공기조차 무거워졌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속은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엔 구름이 가득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늦게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샤워를 마치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카페에서의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비밀로요. 그 말이 속삭이듯 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손, 그녀의 향수, 그녀의 시선이 온몸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오늘 점심 괜찮아요? 짧은 한 문장. 그런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그저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 순간 알았다. 이미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유혹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외로움을 건드린 거였다. 커피잔 속엔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유혹은 단 한 번의 대화로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단지 아직 걸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의 유혹은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다만 내가 외로웠을 뿐이다. 그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조용한 집안에 낯선 노크 소리만 메아리쳤다. 누구지?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곳엔 상우가 서 있었다. 남편의 친구, 그리고 혜진의 남편이었다. 그의 얼굴엔 어딘가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다. 눈빛이 묘했다. 무언가 알고 온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서 나는 모든 걸 알아버렸다. 혜진이 말했던 비밀이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내 손은 문고리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게 혜진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를 시험했고 이 밤은 그 시험의 마지막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심장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다. 창문 밖 빗소리가 내 숨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혜진은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그 미소가 무서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이 두려웠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수가 줄었다. 식탁 위엔 음식이 있었지만 그 안엔 온기가 사라졌다.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 한 줄. 괜찮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나를 흔들었고 나는 흔들린 채로 서 있었다. 유혹은 행동보다 생각으로 무너뜨린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시선 하나가 내 마음의 균열을 완전히 벌려놓았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의 문, 그 손, 그 눈빛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문을 닫았지만 그 문은 내 마음 속에선 아직 열려 있었다. 그녀의 유혹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지금도 내 안에서 자란다. 사람의 마음은 문 하나로 닫히지 않는다. 유혹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같은 꿈을 꾸었다. 문을 열면 그가 서 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는다. 그 단순한 반복이 매번 나를 무너뜨렸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았다. 남편을 마주보는 게 힘들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지은 죄가 없는 죄처럼 느껴졌다.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깨끗하지도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밥을 먹고 신문을 넘기고 회사로 나갔다. 그런데 그 모든 평범함이 이제는 낯설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단 한마디만 했다.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녀는 나를 흔들었고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나를 다시 봤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부서진다. 나는 혜진을 탓할 수도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결국 문제는 내 안의 외로움이었다. 그 외로움이 문을 열었다. 누구도 강제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혜진은 이사를 갔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다 문득 생각했다. 그날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 어쩌면 그 순간 이미 나는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으로, 시선으로, 생각으로. 남편이 내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웃었다. 말 대신 조용히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낯설 만큼 오래된 온기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세상엔 누구나 한 번쯤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 선다. 그 선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눈빛, 말, 손끝, 그리고 외로움의 틈새로. 나는 그 선 앞에서 멈췄다. 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이제야 안다. 유혹은 죄가 아니지만 그걸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변한다는 걸. 창문을 열자 지난밤의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들었다. 공기가 달랐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나를 기억한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슬픔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유혹은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나는 나를 다시 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마음의 문 앞에 선다.
중요한 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